랩핑된 것 같은 피부로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올킬해주는 느낌? 피부 뭔가 근질근질한 느낌 든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이거 씁니다. 제품성이 이렇게 좋은데 한 개당 가격이 10,000원이라 피부결 쫀쫀하게 잡아주고 영양감 주고 싶을 때 안녕 비탐찌들,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탐찌들이 존버해주신 상반기 결산템 스킨케어 편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진짜 찐템들 위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짧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뭔가 얼굴에 바르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안 한 상태로 왔고요. 선쿠션만 조금 발라져 있는 상태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패드!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쓴 패드는 아드망 패드긴 한데 요거는 제가 그 메이크업, 화잘먹지 특히 상반기 결산템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패스하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스킨케어 할 때 주구장창 썼다 하는 패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딜 피토엔자임 각질 패드. 요거는 한번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막 패드 재질이 부드럽고 막 거즈 같고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하다 싶을 정도로 모양이 잡혀져 있는 그런 패드인데 약간의 엠보싱이 되게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패드 안에 여러분 이름에 엔자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엔자임이 뭐다? 저희가 사랑하는 효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어쩐지 이거 딱 처음 썼을 때 제 사랑 파파레스피 효소 파우더 쓴 다음에 느껴지는 그 피부의 부들부들한 느낌이 이 패드에서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안하고 난 다음에도 좀 각질이 느껴질 때 혹은 좀 요즘처럼 환절기라 피부가 까칠까칠해지는 게 느껴진다 싶을 때 요거를 이제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 특히 이렇게 패드나 토너 단계에서는 피부에 흡수가 깔끔하게 탁 되면서 입김 불었을 때 뜨거운 느낌 있으면 안 되고요. 피부에 만져지는 건 없는데 이렇게 스미듯이 쫀쫀하게 흡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제품 위주로만 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효소 파우더 느낌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진짜 밀가루 묻은 것 같은 부드러움? 결 정리는 저는 효소가 원탑인 것 같아요. 효소 성분이. 그리고 이 제품은 약간의 그 쫀쫀한 에센스 액도 같이 머금어지는 느낌이라 효소 파우더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것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넘버즈인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썰이 있는데 제가 청초 토너를 먼저 써봤었잖아요. 요거 나오기 전에 그 토너를 먼저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비탐찌도 요거 피부 결 잡아주는 거 미쳤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 패드가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토너도 좋았는데 패드도 약간 비슷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굳이 이제 구매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여기가 초록색 면, 뒤에가 흰색 면이잖아요. 초록색 면이 피부에 닿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초록색 면이 시카 면이어가지고 진정이 되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딱 톤업팩 해주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초록색 면이 닿게 붙여주면은 은은한 쿨링감이 진짜 어쩔 때는 넘버즈인 그 4번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거 저리 갈아요. 엄청 강력한? 진짜 추울 정도의 쿨링은 아닌데 은은한 쿨링감이 처음부터 떼어낸 다음에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나 아니면 얼굴에 평소에도 열감 많아서 트러블 자주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주고 떼어내준 다음에 여기 뒷면이 흰 색깔이 대나무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가볍게 지나가주듯이 결 정리해주고 끝내주면 됩니다. 양쪽 면 둘 다 피부에 뭐 하나 거슬리는 게 없어요. 엠보싱 때문에 뭐 따갑다든지 조금 마찰감 있다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진짜 순둥순둥 패드. 그리고 이게 마무리 사용감이 청초 토너 그 마무리 사용감이랑 진짜 똑같아요. 지금은 아마 제가 효소 저 패드 사용해서 좀 그 느낌이 안 날 수 있는데 마무리 되면은 진짜 묻어남이 하나도 없거든요. 피부가 한 겹 랩핑된 것처럼, 랩으로 한번 싼 것처럼 진짜 뽀득뽀득하게 매끈한 피부결처럼 만들어줘요. 제가 그 ATS 디바이스 썼을 때 그 뽀득뽀득한 피부결 느낌 있죠? 그거랑 진짜 비슷하게 끝나요. 그래서 진정도 되고 피부 결 정리도 되고 그 뽀득뽀득한 피부 느낌까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떡해, 나 오늘 한 40개 정도 소개해야 되는데 빨리 찍는다고 해놓고 속도 업. 다음으로는 제가 진짜 피부 환해지는 걸로는 얘네가 독보적이다라고 느꼈던 비타민 제품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접한 거는 요거 아이오페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비타민 제품 완전 꽂혀가지고 자주 소개해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아이오페가 원래 이 컬러가 아니었어요. 그 빨간색에다가 주황색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그 제품인데 그게 그 아모레 승현쌤이 먼저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물처럼 워터리한 제형인데 엄청 산뜻하게 딱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진짜 피부가 환해진다라고 느낀 거는 얘네가 짱이다라고 느껴가지고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오페 23 제품 그게 품절이 되고 요걸로 리뉴얼돼서 나왔는데
나왔는데 얘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C, 순수 비타민C가 23이 아니고 더 증량이 돼서 25%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아이오팩 기존 제품은 진짜 물 같고 산뜻하게 흡수가 깔끔하게 됐다면 얘는 약간은 흡수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대신 보습감은 좀 더해진 그런 느낌이어서 아무튼 고렴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고요. 그 안색 환해지는 효과는 얘도 동일합니다. 저렴이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가격이. 요거는 코스알엑스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소개드리죠. 더 비타민C 23 세럼인데 얘는 제가 진짜 광고 거절 한번 했었던 템. 왜냐면 제가 지성 지복합 피부인데 제가 썼을 때 와, 보습감이 많이 무겁다 싶을 정도로 쫀쫀하게 끝나는 거예요. 진짜 트러블 피부들은 이렇게 보습감이 많이 느껴지면 좀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사용을 해보니까 근데 이 제품에서도 그 얼굴 환해지는 독보적인 느낌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두 개 제품 다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습감 느껴져도 괜찮다, 효과는 진짜 좋은데 저렴이 찾는다 하시면은 코스알엑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 순수 비타민C 고함량 제품이잖아요. 엄청 고함량인데 발랐을 때 약간 따끔따끔거리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앞에 스킨케어를 조금 더 짱짱하게 해주고 얘네를 발라주면 그 따끔따끔거리는 느낌을 중화시켜줄 수 있어요. 저한테는 막 여드름에 자극되는 느낌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어클레어스 블루드롭 제품. 요거는 여러분 제품 군으로 따지면 에센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토너랑 다른 걸 못 느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보랏빛? 블루베리 컬러를 띠는 제품인데요. 이게 그냥 완전 물 같아서 저는 토너랑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에 덜어가지고 피부에 발라주면 되는데 이거는 루시파커 언니 인생템으로 저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저도 그때 바로 구매해서 써봤는데 와, 이런 제품이 있어서 싶을 정도로 사용감 너무 좋고 진짜 진정도 잘 되는데 이게 또 EGF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재생에도 도움되고 무엇보다 그 재생에 도움을 줘서 그런지 붉은기 옅어지는 효과가 정말 배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적인 진정이 잘 되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드름보다 여드름 없어지고 난 직후에 남은 붉은기,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넓게 붉은기 올라왔을 때 막 자극받으면 그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해주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쩔 때 좋냐면 이미 여드름에 좋다는 크림, 뭐 앰플 다 쓰고 있어. 그래서 뭐 좋다는 제품 어디 끼워 넣을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 요거는 첫 번째 단계에 발라도 그 다음 스킨케어에 전혀 영향을 안 주거든요. 진짜 그냥 묻어남 하나도 없고 그냥 물 하나 바른 것처럼 엄청 깔끔해요. 피부에 쏙 들어가요. 흡수도 빨리 돼서. 그래서 세안 직후에 딱 첫 번째 단계에 저는 패드 아니면 이 제품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 종류에서는 저는 클레어스 제품이랑 그 넘버즈인 청초 토너 그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링그린 칭크테카 1.2% 흔적 세럼. 이거는 비교적 제가 최근에 쓴 제품이긴 한데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상반기 추천템으로도 들고 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묽은 제형이긴 한데 아주 약간 콧물 제형이긴 하거든요. 슝슝. 그래서 얼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발라줄 수 있어요. 근데 향 같은 경우는 티트리, 그 다음에 시카 향이 은은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딱 바른 직후에는 약간 보습감도 느껴지네 싶을 정도로 유분감, 수분감이 되게 적절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발라주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 매트하다? 깔끔하다 싶을 정도로 묻어남 없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있잖아요. 그거 마무리감이랑도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보통 우리가 징크 성분 쓰기가 좀 무서운 게 징크 크림 도 그렇고 엄청 꾸덕한? 사용감이 진짜 막 좀 화장품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꾸덕함이 느껴져서 잘 못 썼거든요. 저도 초반에만 쓰고 잘 못 쓰고 그랬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징크 성분 들어가 있는데도 사용감이 너무 편해가지고 저는 특히 깔끔한 마무리 좋아하시는 지성 지복합 피부분들한테 추천해요. 여드름 올라왔을 때부터 발라주면 그 없어진 직후에 남는 색소 침착들 있잖아요. 붉은기. 그런 것들이 같이 잡히면서 좀 빠르게 옅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에 같이 효과 있는 세럼으로는 요거 너무 잘 썼습니다. 그리고 모공 세럼 하면은 요거 제일 잘 썼습니다. 비긴스 포어 퍼펙팅 세럼. 근데 이거는 진짜 여름에 열받아가지고 모공 커지고 진짜 늘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발라주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수분감이 엄청 가득한 앰플 같은 제형이거든요. 세럼인데. 그리고 딱 바르자마자 약간 저는 수분 팩에 얼굴을 절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분감이 진짜 많아서 그냥 이렇게 막 발라주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양을 좀 많이 발라가지고 얼굴에 듬뿍 발라줘요. 그러면 이게 바르는 직후에 약간 지금 에어컨도 같이 틀어놨더니 살짝 추워지거든요. 되게 은은한 쿨링감인데 시원해서 진정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서 얼굴에 이제 여름에 열 올랐을 때 이걸 듬뿍 발라주면은 일단 1차적으로 열감이 싹 내려간 게 느껴지고 바른 직후에는 좀 쫀쫀하게 이렇게 흡수가 됐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되게 물막을 쫀쫀하게 형성해줘서 늘어난 모공이랑 피부 결을 되게 잘 잡아주는 세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공 세럼 중에 대부분 제품들이 이렇게 입김 불었을 때 막 훅훅 찌고 좀 뜨거운 느낌? 열감 느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트러블 지성 피부가 진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형이어가지고 요거 너무 잘 썼습니다. 그리고 마몽드 로즈 파워 리퀴드 마스크, 이거 같은 경우는 바르면 각질 케어도 되는데 피부 결각 만들어주고 보습감도 같이 느껴지는 치트키 제품이에요. 요거는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 중에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비교적 좀 순하게 각질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고,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흐릴 정도로 토너 같은 워터리한 제형인데 피부에 바르면 살짝은 보습감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쫀쫀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워터리한 제형 치고는 점도감이 있네 라는 느낌으로 발리는데, 다 발라주고 났을 때 피부에 진짜 빈틈없이 꿀광 뿜뿜하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근데 보통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 이런 광 나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거는 스킨케어 단계에서 바르는 순간에 이제 그 각질 케어도 되면서 피부에 광이 밀도감 있게 차오르면서 진짜 무슨 물광주사 같은 거 맞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케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는 진짜 건성 피부까지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보통 각질 제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이제 각질 제거가 되다 보니까 건조함이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건조함이 안 느껴져요. 오히려 보습감이 진짜 쫀쫀하게 차오른다고 느낄 정도로 짱짱한 제품이라 건성 피부 분들이신데 각질 케어도 같이 되면서 피부 결을 좀 광채나는 피부결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진짜 좋습니다. 중성이나 지복합, 지성 피부는 이거를 좀 듬뿍 바른다 하면은 크림은 스킵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뷰tam지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진짜 방대한데 이거 막 다 써야 돼, 막 다 사야 돼 이런 거 아니고 오늘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이 중에서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제품을 선택해가지고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종류가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나 목 나갈 것 같아. 다음으로는 저의 사랑 크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반기에 가장 많이 쓴 크림 딱 꼽으라고 하면은 3가지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진짜 이거는 만약에 단종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희 같이 달려나가요. 진짜 10위하로 달려나갈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잘 쓰고 있는 크림이고, 여드름이 제가 올라왔을 때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여드름에도 진짜 가라앉는 효과가 있고, 보통 여드름이 우리가 며칠 지나면 좀 평평해지는 그 느낌이 들잖아요. 한 3일 정도? 5일 정도 지나면? 근데 여드름 부위는 평평해져도 그 핵심 부위 혹은 주변에 붉은빛으로 이렇게 색소 침착이 바로 남는데 그게 진짜 빨리 옅어져요. 그래서 보통 저는 여드름에 효과가 있으면 여드름에 효과가 있고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으면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뷰tam지도한테도 여러분 우선 여드름을 먼저 가라앉히는 게 우선이다. 얘가 반복되는 걸 멈춰야 색소 침착도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이 동시에 케어가 되니까 제가 뭐 여드름 올라온 것 같다? 피부 조금 따가운 것 같다? 약간 환절기 돼가지고 피부 뭔가 근질근질한 느낌 든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이거 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여드름 올라온다 했을 때만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데일리로 맨날 발라요. 그냥 쭉 짜가지고 얼굴 전체 발라주고 마무리에 스파 케어 해주고 끝내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여드름이 엄청 심각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은 스파 케어 없이 크림 하나만 발라도 충분히 효과는 나타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진짜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그냥 여드름 크림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해도 흡수가 저는 이렇게 빨리 되는 크림을 진짜 처음 봤거든요. 처음 이렇게 딱 짜면은 그냥 일반 크림이랑 비슷하네 싶을 정도로 무난무난하잖아요. 근데 바르고 피부에 진짜 묻어나는 거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성 비탐지들은 너무 좀 유분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번들거리는 유분감 자체가 진짜 부담이 돼가지고 저는 이 정도 제형이어야 여드름 피부들이 정말 좋아하고 불안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건성 비탐지들은 이걸로는 좀 보습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거 바르고 조금 이제 보습감 있는 크림을 살짝 더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진짜 효과도 좋은데 사용감까지 미친 제품이라 제가 제제제제 구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비탐지들 진짜 이거 2차 마켓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이거 다음 달에 10월에 이제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다 써가시는 비탐지들 그때 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르츠틴 리제너레이티브 실트 크림.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우와 고급 에스테틱에서 이런 크림 발라줄 것 같다 라고 느낀 크림인데요. 요거는 제이미가 자기 인생템으로 저한테 소개해준 제품인데 진짜 쓰고 나서 EGF 제품 중에 이런 제품이 있어 라고 느꼈을 정도로 피부에 되게 부들부들하게 좀 밀도감 있게 발리면서 마무리는 또 실키하게 끝나는 거예요. 보통 EGF 제품들이 전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바르기만 하면은 입김 불었을 때 그 정말 뜨끈뜨끈한 열감 느껴지고 뭔가 무거워서 저는 여드름에 자극받은 적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EGF 성분 좋다는 건 알아도 EGF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아예 피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생크림인데도 진짜 사용감 너무 편안하고요.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적절하게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사용감은 살짝 그 닥터지 수분크림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 정도로 숭딩숭딩한데 이게 딱 마무리가 되면은 수분감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쫀쫀한 보습감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막 묻어나는 묵직한 보습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면 약간 실키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요거는 여드름에 효과 있다 이런 거보다 정말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느낌? 피부가 약해졌을 때 발라주면 진짜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좀 탄탄해지는 게 느껴지는 크림이에요. 요거 진짜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면에 나가고 있을 건데 이거는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 크림입니다. 이거는 지성 피부 강추. 진짜 깔끔한 흡수력, 깔끔한 마무리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예요. 요거는 제가 그 토리든 제품 마스크팩으로 먼저 만났었거든요. 이 다이브인 라인. 근데 마스크팩을 썼는데 아니 피부에 뭐 화장품 그 제형감이 하나도 안 묻어나는 거예요. 흡수가 된 다음에 만져봤는데. 근데 속수분은 진짜 쫀쫀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묻어남은 없어. 그래서 지성 피부도 지성 피부인데 수부지인 분들한테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팩의 그 사용감에 반해가지고 요거 수분크림도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수분감이 진짜 듬뿍 느껴져요. 그래서 젤리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인데 여름에 이거 좀 듬뿍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피부 열감도 내려가고 좀 수분감도 차오르면서 좀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마무리가 다 끝날 때쯤에는 이게 흡수가 피부에 쏙 들어가 있어서 끈덕이게 묻어나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피부에 진짜 빠르게 좀 수분감이 차오른 게 보이고 피부 결도 만졌을 때 그 푸석푸석한 느낌 없어지고 쫀쫀하게 바뀐 느낌. 그래서 이거는 극지성 피부분들 그리고 깔끔한 느낌 선호하시는 수부지 피부분들 쓰시면 정말 딱인 그런 크림이에요. 여러분 아직 소개할 제품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미스트는 이거를 진짜 독보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요거는 써보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재구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거는 진짜 산뜻하게 흡수되고 마무리돼서 중성 아니면 지복합 피부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사용감이에요. 이거는 제가 언제 사용하냐면 세안 진짜 바로 한 다음에 나왔을 때 피부가 가끔 엄청 건조할 때 있잖아요. 특히 환절기 때는 더 그런데 근데 당장 스킨케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뭘 할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스킨케어를 하진 못해. 할 때 피부의 그 건조함을 빠르게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바로 이렇게 분사를 해주면 피부에 뭐 이렇게 두들길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피부의 건조함을 진짜 빠르게 잡아줘요. 그리고 이게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먼저 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스킨케어를 원래 하던 대로 해도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고요. 이 제품이 간혹 안 맞는다는 비tam지들도 계시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트러블이 났을 때 사용해도 더 편안했거든요. 뭔가 더 자극받는다거나 번지거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저는 사계절 내내 세안 직후에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디큐브 AGR ATS 에어샷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모공이랑 흉 구멍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그런 디바이스예요. 벌써 1년 지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구매 2달 후기를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여드름이 꽤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놀랬었던 건 그 당시에는 뭐 이마도 그렇고 앞볼도 그렇고 좀 큼직한 화농성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짙은 색소 침착이 남아서 그게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던 상태인데 제가 이거 그 2달 후기 찍었을 때 찍고 난 다음에 봤나 했는데 그 짙게 남아있던 색소 침착들이 옅어진 거예요. 걔네가 진짜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애들인데 보통 색소 침착이 자연 치유로 그렇게 빠르게 갑자기 없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와 이게 진짜 재생을 도와줘서 그런지 정말 뭔가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공은 제가 딱 처음 사용했을 때 이게 그 정전기 터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용 직후에 부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처음에 하기 전에 모공은 이렇게 사선으로 좀 늘어져 있는 모양인데 얘를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사선으로 늘어져 있던 애들이 이렇게 좀 쪼여가지고 동그란 모양으로 작은 동그란 모양으로 쪼여진 게 보인 거예요. 이게 사용감이 좀 있다 보니까 부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막 모공이랑 흉이 없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구멍이 있기는 있는데 모양도 줄어들고 동그랗고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탐찌들이 언니 진짜 요즘에 그 모공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색소 침착 어떻게 없앴는지 유독 또 질문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피부과를 4년 전쯤에 마지막으로 간 거 이후로는 계속 홈케어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제 고집이기도 한데 저는 앞으로도 쭉 홈케어를 할 생각이라 저한테 잘 맞는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모공이랑 흉 구멍이 이렇게 쫀쫀하게 타이트닝 되는 효과로는 얘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늘 추천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1, 2단계 정도로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5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스터 힐러는 제가 여드름 안 올라왔을 때 너무너무 잘 쓰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환절기 되고 염증성 여드름 모낭염이 올라오고 있어서 잘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여드름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고 나는 이제 좀 피부에 광채, 쫀쫀한 보습 그런 광이 차오르는 걸 원해 하실 때 사용하면 좋은 디바이스예요. 스킨케어 다 마치고 마지막 크림까지 발라준 다음에 얘로 흡수를 시켜주면 확실히
손으로 그냥 바른 거랑은 다르게 흡수가 더 짱짱하게 피부에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계속 마찰감이 있다 보니까 여드름 진행 중이실 때는 저는 차라리 ATS 요거를 이제 여드름 그 흉 관리 같이 하시는 용도로 추천드리고, 여드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나는 이제 좀 피부에 그 탄력, 안색, 보습 같은 걸 챙기고 싶다 하실 때 요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 얘는 맨 얼굴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 얘는 스킨케어 다 마치고 하는 건데, 메마르지 않는 좀 영양감이 가득한 크림이랑 같이 쓰면 궁합이 되게 좋아요. 효능이 높은 성분들, 특히 비타민 같은 제품들의 원자를 얘가 쪼개가지고 피부에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기능성 제품들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화면에 나가고 있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넘버즈인 청초 토너. 청초 토너는 사실 초록 패드랑 사용감이 진짜 비슷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흡수가 너무 잘 돼서 그냥 저는 뭐 에센스 같은 거 바르듯이 손에다 덜어가지고 피부에 그냥 이렇게 발라줘요. 발라주면 이게 진짜 얼굴 전체적으로 그 편안하게 진정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가 들 뿐더러 피부 안색이 진짜 맑아진다 해야 될까요? 초록 패드가 붉은기를 되게 잘 잡아준다 했잖아요. 근데 청초 토너도 똑같이 그 붉은기를 되게 잘 잡아주면서 얼굴 톤을 되게 맑아 보이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화장품이 막 묻어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흡수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깔끔한 느낌인데, 피부가 뽀독뽀독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랩핑된 것 같은 피부로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도 되면서 좀 붉은기 케어도 되는데 피부톤도 맑아 보이고 피부 결이 진짜 뽀독뽀독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청초 토너 추천드립니다.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이것도 화면에 나가고 있을 건데, 프리메라의 오가니언스 에센스 토너. 요거는 진짜 피부 탄탄해지고 싶다 할 때 쓰면은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30대 들어오고 나서 물론 여드름도 같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병행되는 새로운 고민들이 생겼거든요. 없었던 여기 눈 밑에 깊게 패인 주름 생겼죠. 그 다음에 이게 모공이 이렇게 사선으로 늘어나면서 약간 주름도 이렇게 사선으로 같이 늘어나고요. 볼살이 있어도 뭔가 탱글탱글하게 붙어있는 느낌이라면 30대에는 약간 콜라겐 막 뭔가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 진짜 피부가 유수분도 아예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 딱 요 토너를 발라주면 내 원래 피부 자체가 탄탄한 것처럼 느껴지게 해줘요. 얘는 살짝 반투명한 제형이어가지고 좀 밀키한 그런 제형인데요. 근데 발랐을 때 되게 피부에 촘촘하게 흡수가 되면서 무겁지 않은 뭔가 탱탱하면서 쫀쫀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유분, 수분 다 날아가서 뭔가 푸석해 보였던 그 느낌이 없어지고, 그냥 내 원래 피부 자체가 유분도 적당히 있고 수분도 적당히 있고 좀 상태 좋으면서 건강해 보이는 피부로 바뀐 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거 봄, 가을에 더 추천드리는 게, 쓸수록 피부 장벽이 진짜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전에 이거 시트 크림 있잖아요. 이게 그 피부 장벽의 크림 버전이라면, 이거 프리메라 토너는 토너 단계에서부터 피부 장벽을 똔똔하게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트러블 피부가 쓰셔도 너무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저는 피부 장벽 그리고 탄력, 좀 피부 자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상반기에 진짜 잘 쓴 선 제품들 모음집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너무 잘 쓴 무기자차 선크림,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무기자차 선크림인데요. 제가 선크림을 무기자차만 쓰잖아요, 비탐지들. 근데 무기자차 선크림 제형이 고르기가 진짜 까다롭거든요. 대부분 끼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해지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은 백탁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오거나 사용감 자체가 그 서걱거리는 느낌인 애들? 그러면은 누가 봐도 뭔가 선크림 딱 발랐다 이런 느낌으로 발리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쓰는 제품들은 무기자차인데도 맑게 발리는 제품들, 톤업이 자연스러운 애들, 그리고 화장 전에 발라도 끼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촉촉해서 건조하지 않는 제품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조건에 다 부합하면서 심지어 사용감도 진짜 순하다. 진짜 제 지인분 중에 엄청 민감한 피부 가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피부 조금 잘못 사용하면 알러지 올라오고 이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완전 극찬했어요. 너무 순하다고. 그리고 얘는 구달 어성초 라인에서 나온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처음에 발랐을 때는 그냥 일반 선크림이랑 비슷하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바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 톤업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요. 안 바른 쪽, 바른 쪽. 그냥 살짝 화사해지는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 톤업이고, 이게 발랐을 때 되게 피부결 이뻐 보이게 잡아주는 촉촉한 느낌 있죠? 그 느낌으로 발리고요. 시간 지나도 건조한 게 없어요. 그 처음에 발린 촉촉한 느낌이 시간이 지나도 쭉 유지가 돼서 피부 자체가 그냥 편안하고, 화장 전에 발라도 헐게 끼거나 막 들뜸 일어나거나 피지 사이에 그 흰색깔 알맹이 끼거나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뭐다? 이 제품이 2만 원에 팔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2만 원에 1+1 기획으로만 팔아요. 그래서 한 개 꼴로 따지면 10,000원이거든요. 제품성이 이렇게 좋은데 한 개당 가격이 10,000원이라 이거는 진짜 추천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너무 좋은 제품. 다음으로는 화면에 나가고 있을 아떼 선쿠션인데요. 아떼 선쿠션도 무기자차 제품이고, 요거는 쿨링 촉촉함으로 끝내는 제품. 바르면
왜 이렇게 시원해 싶을 정도로 쿨링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촉촉함도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감이 발리면서 쿨링감도 느껴지니까 피부가 시원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여름에 발라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가 크기가 왕크다 보니까 퍼프도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발라줘도 얼굴 전체가 발리는데요. 발렸을 때 쿨링되는 느낌이 너무 좋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기자차의 완벽한 그 조건에 다 부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 구달 무기자차 선크림보다는 촉촉함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좋아하는 타입 선호도에 맞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선 앰플 제품. 요거는 프롬리의 비건 이제프 시카워터 선 앰플인데요. 요즘 확실히 비건 제품이 많네요. 요거는 제가 진짜 급하게 나가야 될 때 얼굴, 온몸에 다 바르는 제품입니다. 저는 사실 선 에센스 요런 제형에 좋은 기억이 없어서 잘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선 에센스, 선 앰플 특유의 끈적임이 없어요.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발랐을 때는 약간 밀키한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스킨케어랑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로 살짝 반투명한 밀키한 제형인데 수분감이 진짜 많아서 그냥 얼굴 전체에 이렇게 쓱 바르고 끝내거든요. 근데 이게 바를 때는 촉촉한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갑자기 뭔가 피부 결을 뭔가 얘가 쫀쫀하게 잡아주는 게 느껴져요. 마치 그 아드망 화잘먹 패드 그거 발랐을 때 이렇게 쫀쫀하게 쫙 잡히는 느낌이 얘 발랐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왜 이러지? 선 앰플인데 왜 그러지? 그랬는데 또 마무리가 되면 묻어남이 아예 없는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픽싱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워터리한 프라이머 제품 있잖아요. 그거랑도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무리에 묻어남이나 끈적임이 없다 보니까 저같이 끈적임 진짜 싫어하는 피부가 발라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좀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 손등이랑 팔이 진짜 많이 타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좀 한 30분 전에 미리 온몸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케어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톤업이 된 선쿠션인데 이거는 달바 워터풀 톤업 선쿠션이에요. 이거는 혼합자차 제품이고요, 여러분. 톤업 제품인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클리어스 비비크림 있죠? 그거의 그 이쁜 피부 결 표현이 얘한테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얘는 살짝 코랄인데 베이지 컬러감이 같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저같이 어둡고 좀 노란기가 많이 느껴지는 피부가 발라도 컬러 둥 뜨는 거 없고요. 피부 모공이랑 흉 그리고 주름이 진짜 촘촘하게 발려서 모공 커버가 심지어 잘 되는 거예요. 얘를 바르면. 그래서 진짜 급한데 뭔가 피부에 뭐라도 발라야 될 때 그때 이거를 바르고 이제 립 대충 바른 다음에 나가면은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한데 피부 결이 진짜 예쁘게 표현된 게 느껴지거든요. 모공이랑 흉 커버가 너무 잘 돼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올리브영 세일할 때 2만 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정말 지속력이 이쁘게 유지되는 쿠션처럼 얘도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는 거 없이 그 모공이랑 흉 커버 잘 된 이쁜 결 표현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리고 뷰탐찌들이 이거 광 어떤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한테는 유기자차 선크림 광은 절대 아니었고요. 오히려 진짜 자연스럽게 이쁘게 윤광 도는 정도? 그 정도고 막 묻어남도 끈적이거나 번들거리는 느낌 아니라서 저는 완전 극호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 홀리카 아이 패셔널 쿨카밍 알로에 아이 패치인데요. 이거 진짜 여러분 아이크림 효과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이 패치류는 피부 주름 사이에 진짜 쫀쫀하게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전날에 붙여주고 다음날에 이제 세안한 다음에 그때 화장할 때 봐도 그 쫀쫀하게 흡수된 느낌이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화장하면은 그 주름에 화장 끼이는 현상 있죠? 그게 훨씬 덜해요. 그리고 뷰탐찌들이 이거 반대로 붙인 거 아시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제 눈 밑에 모양이 이게 더 편하던데? 이게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요, 원래는.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요. 이게 눈 모양대로. 근데 저는 여기가 고민이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게 편하더라고. 하면 딱 이렇게 넓게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진짜 좋은 게 제가 아이 패치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보고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제가 써보니까 흘러내리는 제품들이 은근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콜라겐 성분 들어간 제품들이 그 제품 특유의 느낌 때문에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뭔가 붙이고 활동하기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붙였을 때도 그냥 쫀쫀하게 붙고 시간이 지나면 더 붙어요. 피부에. 그냥 쫙 이렇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붙이고 40분 뒤에 떼어내면 되는데 저는 그냥 스킨케어 다 마치고 얘를 붙여도 안 떨어지니까 엄청 편안하게 활동하다가 잘 때 그냥 떼어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자는 편입니다. 저는 뭔가 아이크림도 너무 제형이 묵직하고 좀 미끄덩거리고 이래서 잘 안 쓰는 편인데 뭔가 또 이 여드름이 만약에 밑에 났다 그러면 섞이잖아요. 뭔가 여드름이 닿을 것 같고. 근데 얘는 그런 느낌도 없고 깔끔하고 효과도 너무 좋고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30대 들어서서 이 눈 밑에 없던 주름 생겼다 하시는 뷰탐찌들 요거 너무 추천해요. 그 다음에 화면에 나가고 있을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팩인데요.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요즘에 1회분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고 저의 원픽은 쿨티트리. 사실 이거 뷰탐찌들이 저한테 먼저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구매해서 써봤던 거거든요. 안 그래도 저는 1kg짜리 구매해서 쓰고 있었는데 다이소에 1회분이 2,000원에 이제 나와가지고 만약에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먼저 1회분 먼저 써보시는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여드름인들 사이에서 진짜 유명했어요. 특히 린제이 모델링 팩 중에서 쿨티트리는 바르자마자 엄청난 쿨링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열감도 느껴지면서 피부에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 올라와가지고 좀 뜨끈뜨끈한 느낌 많이 든다 하실 때 발라주면은 진정 확 되면서 진짜 떼어낸 다음에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당장 터질 거야 막 했던 애들이 좀 사그라들어 있는 게 보여요. 진짜 살짝 납작해진 느낌도 있고. 근데 이게 모델링 팩이 보통 피부과에서 압출해준 다음에 압출 직후에 피부 부어있을 때 마지막에 모델링 팩 해주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진짜 신기한 게 압출은 이렇게 힘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에 묘하게 그 부어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델링 팩 직후에 납작해져 있는 거를 저는 매번 느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때는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한 2년 정도 피부과를 거의 매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델링 팩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는데 이거 쿨티트리는 그 효과 플러스 쿨링감, 열감 내려가는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또 티트리다 보니까 진정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드름 진행 중인 비탐지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먼저 첫 번째로는 피부 탄력 짠짠하게 잡아주는 마스크팩인데요. 이거는 콜라겐 마스크팩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콜라겐 마스크팩이 진짜 핫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양하게 좀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왠지 모르게 저는 콜라겐 팩 사용했을 때 그 재질 찢어지는 느낌? 그게 강하다고 느꼈고 뭔가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활동하기는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스킨케어 다 마치고 제가 그 위에 붙이는데요. 기존의 콜라겐 제품들이랑 다르게 되게 쫀쫀하게 밀착이 쫙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킨케어를 다 바른 다음에 이거를 붙여주면은 이 안에 그 스킨케어들이 밀봉이 돼가지고 피부에 흡수가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모델링 팩 했을 때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30분 정도 붙여줬다가 떼내주면 되는데 얘는 떼냈을 때 느낌이 피부 탄력을 진짜 쫀쫀하게 붙여줘요. 그리고 보통 콜라겐 마스크팩이 약간 고기능성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약간 무거운 느낌도 있고 살짝 부담되는 느낌도 받았었는데 얘는 왠지 모르겠는데 붙였을 때 약간 쿨링감 같은 그런 은은한 시원한 느낌도 들고 저는 유수분 관계없이 피부에 뭔가 탄력 떨어지는 것 같을 때 피부결 쫀쫀하게 잡아주고 영양감 주고 싶을 때 이거 사용해줍니다. 이거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늘 재구매해가지고 쟁여두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메디엔서 포어 콜라겐 마스크. 이 제품은 여러분 모공 인생템으로도 제가 강력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이것도 콜라겐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는 딱 붙이면은 되게 달달한 후라보노 같은 향이 나요. 저는 그 메디엔서 특유의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 붙였을 때 보통 콜라겐 재질보다 조금 얇은 느낌이 들어서 밀착감도 좋고 모델링 팩 정도는 아닌데 붙이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그 쿨링감이 떼어낼 때까지 계속 은은하게 뭔가 약한 듯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열감 진정되는 느낌이 먼저 들고 이게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진짜 모공이 이렇게 늘어나 있던 애들이 물론 열감이 내려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묘하게 수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ATS 그 디바이스랑 마찬가지로 얘네를 한다고 해서 막 모공이 없어지고 막 구멍 없고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타이트닝 되는 느낌은 알잖아요. 근데 제가 써봤던 마스크팩들 중에서 특히 모공 마스크팩 중에서는 메디엔서 포어 콜라겐 마스크가 사용감도 가장 편하고 진정도 잘 되고 쿨링도 좋고 모공 타이트닝도 잘 되고 이렇게 가장 만족을 했던 제품이에요. 얘도 한 장에 정상가 6,000원이라서 엄청 비싼 편이긴 한데 저는 좀 스페셜 케어 해주고 싶을 때 특히 여름에 정기적으로 구매를 해놓고 한 번씩 해주는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더마토리 프로신카 징크던 밴드 마스크. 이거는 얼굴 전체적으로 스파 케어 해주는 느낌의 마스크팩입니다. 사용감으로 따지면 그 아비브의 어성초팩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붙였을 때 징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알싸한 느낌의 그 쿨링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열감 진정도 잘 되고 시트도 되게 야들야들한 재질이어서 피부에 밀착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저는 좀 마스크팩 크기 같은 것도 까다롭게 보는 편인데 얘는 크기도 적당하고 눈, 코, 입도 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떼어냈을 때 마무리감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흡수가 되고 나면은 무겁거나 끈적이는 느낌 없이 피부에 꽤 깔끔하게 흡수가 돼요. 근데 이 에센스 액 자체가 약간은 미끈미끈하긴 한데 피부에 무겁지는 않은데 촘촘하게 스미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수분감 아니고요. 이게 얼굴 전체가 뭔가 알싸하게 진정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여드름이나 좀 붉은기 같은 것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좀 올라온 상태다. 물론 스파 케어를 해줄 거긴 한데 지금은 얼굴 전체 진정이 같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 마스크 첫 번째 단계에 딱 붙여주면은 1차 진정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 훅훅 찌는 열감 느낌도 없고 붉은기랑 여드름 전반적으로 올라왔을 때 사용하기 좋은 팩이에요.
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한번 좀 트러블 올라오면서 얼굴이 간질간질했던 적이 있거든요. 막 번지려고 하는 느낌 들 때 있죠. 그때 이거를 사용해줬었는데 번지는 느낌 싹 멈추면서 피부 편안해지는 느낌 있죠. 그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징크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균, 염증 같은 거 사전에 잡아주기 되게 좋은 팩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넘버즈인 SOS 응급진정 얼음장 팩. 요거는 진짜 린제이 모델링 팩 할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의외로 안 그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열어보면 이렇게 메밀? 쑥 같은 이런 원물이 그득그득하게 들어있는 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얼굴에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붙이자마자 린제이 모델링 팩 뺨치는 그 쿨링감이 얼굴 전체에 느껴져서 여름에 열 받아가지고 얼굴 붉어질 때 있잖아요. 진짜 얼굴이 빨개질 때 그때 붙여주면은 열감 싹 내려가고요.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쿨링감 느껴진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얘는 떼어낸 다음에도 그 에센스 액이 흡수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일절 그 유분감 느낌이 없어요. 되게 깔끔한 토너 하나 바른 정도로 흡수가 된 상태라 그 다음에 스킨케어 어떤 거 발라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떼어냈는데 이렇게 막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쐬잖아요. 그러면 진짜 차갑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계절 내내 얼굴열 달고 산다 하시는 분들 이걸로 긴급 얼굴열 내려주시는 거 강추예요. 진짜 얘는 대체 불가템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링그리 티트리 시카 프레쉬 마스크인데요. 브링그리 마스크팩은 제가 티트리랑 당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마 당근은 화면에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고 얘네는 진짜 가격도 너무 저렴한데 가성비 미친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이전에 그 마스크팩 올리브영에서 가장 인기 있는 22개 제품 다 구매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얘네를 써보고 아니 제품성이 이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놀랬던 제품인데 얘네 마스크팩 재질이 엄청 야들야들하고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떼어낼 때 조금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긴 있는데 붙여주면은 야들야들하게 그 뽀동뽀동한 느낌 있죠. 실키하게 얼굴에 착 밀착이 되고 이게 떼어낸 다음에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에센스 액이 금세 피부에 흡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뭔가 피부 결이 좀 좋아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화장품이 만져지는 건 없어. 근데 원래 도드라져 보이던 그 모공과 주름들의 개수 이런 게 좀 옅어져 보이면서 약간 좀 블러 처리한 듯한 컨디션 좋은 상태로 바뀐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흡수된 다음에 피부 만져보면 화장품 제형감은 안 묻어나는데 피부 자체에 진짜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얘네는 피부 결이 좀 쫀쫀 탱탱하게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티트리랑 당근 둘 다 그 느낌이 똑같이 들고 티트리는 그 티트리 추출물이 90%가 함유되어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그 은은한 쿨링감 진정이 잘 되는 제품이고 당근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붙이고 떼어냈을 때 좀 묘하게 환해 보이는 느낌? 피부 결 정돈도 잘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원하시는 효능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상가도 저렴한데 올영 세일할 때는 진짜 막 한 개에 1,000원꼴로 구매가 가능해가지고 가성비로 쟁여놓으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짜 이거는 너무 지겹게 소개해드렸죠. 일소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즈 팩. 일소 제품은 제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만나가지고 워낙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상반기 결산템에서는 이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1번, 2번 시트가 이렇게 들어있고 검정 색깔 면봉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을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블랙헤드 올라온 것들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2번을 붙여가지고 좀 수축을 시켜주는 그런 구성인데 이거는 진짜 1번 팩을 붙여주면 피부에 완벽하게 뭔가 밀봉되는 느낌? 그래서 떼어내면은 블랙헤드랑 피지 알맹이들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하얗게 저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라와 있는 거를 검정색 면봉으로 걷어내준 다음에 이거 2번을 딱 붙여가지고 수축을 시켜주면 비포 애프터가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분명히 하기 전에는 좀 거뭇거뭇하게 블랙헤드가 확실하게 보였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블랙헤드도 제거가 되어 있고 좀 큼직했던 모공 구멍들이 이렇게 쫀쫀해지게 타이트닝 된 게 눈에 보여가지고 진짜 한 번 사용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재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 코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뭔가 코에 이제 블랙헤드 찬 거 같다, 피지 찬 거 같다 했을 때 좀 정기적으로 정돈해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아시는 비탐지들, 좋아하시는 비탐지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워시오프 팩 2종인데요. 이것도 제가 워낙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얘네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플레인 녹두모공 클레이 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코 블랙헤드 피지 정리가 너무 잘 되는 팩이에요. 이거는 살짝 되직한 제형이고 안에 그 녹두 알맹이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르는 순간부터 피부에 각질 정돈 되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렇게 약간은 스크럽 되면서 발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양만 이렇게 스패츌러로 덜어내고 나머지는 손으로 막 쓱쓱 펴바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바르는 동시에 약간 피부 결 정리되는 게 느껴지고 헹굴 때 너무 깔끔하게 잘 씻겨집니다. 저는 진짜 워시오프 팩에 그 잔여물 남는 사용감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엄청 깔끔하게 헹궈지고 헹궈낸 다음에 피부를 딱 보면 코 속에 피지까지 다 정리된 것처럼 약간 대청소한 느낌. 평소에는 뭔가 이렇게 각질
브러쉬 정도는 해주고 뭔가 피부 겉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정돈을 했다면 비플레인 녹두팩은 야 대청소다 오늘 약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코 그다음에 이 앞볼에도 모공이랑 피지 많이 차잖아요. 알맹이 같은 것들이 자주 끼는데 그런 애들이 진짜 청소 싹 돼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깨끗하게 바뀐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바르는 순간부터 조금 각질 제거되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피부 전반적인 결 케어도 같이 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평소에 지성이시고 좀 블랙헤드 많이 올라오시고 피지가 수시로 올라와서 좀 청소를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소 클린 머드크림 워시오프 팩인데 이거는 진짜 피부 결 부들부들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 보통 파파레소피 효소 파우더 썼을 때 그 부들부들 보송보송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팩이에요. 녹두 팩은 모공 속 막 깊은 청소 이런 느낌이라면 일소 팩은 피부 결 표면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형이 바를 때부터 되게 생크림처럼 되직하지 않고 되게 크리미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처음 발랐을 때는 얘 왜 이렇게 촉촉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싶을 정도로 되게 발림성이 좋은 편인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헹궈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헹궈집니다. 뭔가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제형 끼어 있거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헹궈지는 편인데 헹궈낸 다음에 피부 보면은 피부 결 표면이 내가 평소에 만지던 표면이 아니에요. 진짜 부들부들하게 뭔가 피지 전체적인 것들이 흡착이 되면서 까칠까칠한 느낌이 없이 부드러운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게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워시오프 팩은 평균적으로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딱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짜 제가 여드름인으로서 달고 사는 저의 사랑 스파템들, 여드름 스파템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느꼈을 때 약국 여드름 연고템 중에서 가장 자극감이 없다고 느낀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염증성 여드름의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약국 여드름 연고템들도 메인 성분이 다르잖아요. 파티마겔, 뭐 클리어틴 외용액 아니면 뭐 빅판텐 이런 것들 메인 성분이 다 다른데 에크논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부프로펜 피코놀이랑 이소프로피 메티페놀 이렇게 메인 성분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얘네 메인 성분이 항염이랑 항균의 효과가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드름이나 균을 좀 잡아주는 그런 성분인데 이 같은 메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국 여드름 연고들이 제가 그때 비교 리뷰했을 때 6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함유량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 메인 성분이 같다고 해도 저는 이 기타 첨가제에서 차이가 좀 나면은 이상하게 진짜 그 바른 부위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비교 리뷰 올린 적이 있어서 위에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가장 자극도 없으면서 염증성 여드름에는 효과가 가장 강력했다. 에크린겔 이번에 좁쌀 여드름 전용 새로 나와서 제가 리뷰 올린 적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바하 성분이 메인 성분이어가지고 클리어틴 외용액 2%랑 저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호하시는 제형 타입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염증성뿐만 아니라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좁쌀인데도 살짝 염증기를 동반한 여드름에 전반적으로 다 효과가 있고요. 저는 진짜 못해도 3일 이내에는 여드름 염증 자체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평평해지는 효과를 느꼈거든요. 물론 화농성 진짜 큼직하고 단단한 이런 애들은 제가 니들 패치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좀 고름 보이고 진짜 염증기 있는 여드름은 염증 사이즈 자체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여드름도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번지잖아요. 근데 그 균을 잡아주는 효과가 진짜 좋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비타 비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최근에 사용한 제품인데 메인 성분이 에크논 크림이랑 다릅니다. 얘는 니코틴산 아미드라는 성분이 메인 성분인데 진짜 신기한 게 얘가 비타민 계열 성분이에요. 그래서 제형을 봐도 그냥 농축된 비타민 앰플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바르면은 쿨링감도 꽤 많이 느껴지고 엄청 촉촉해요. 이거는 진짜 민감성 피부분들도 아마 자극감 안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순한 수분감 많은 스킨케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드름 올라왔을 때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도 염증기 있는 여드름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마에 그때 염증기가 있는 좁쌀도 같이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그 부위도 염증 알맹이가 좀 잠잠해지면서 없어지는 효과를 느꼈거든요. 물론 여드름 그 염증 균 잡는 효과로만 따지면 에크논 크림이 더 강력하긴 한데 얘는 정말 스킨케어 바르는 듯한 순딩순딩한 사용감이고 촉촉하고 마무리가 쫀쫀하게 끝나는 편이라 비교적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드름 스파템 찾는다고 하시면은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 이런 거 하나 효과 있다 그래서 맨날 바르면 내성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르다가 효과가 좀 더디다고 느껴지면 세비타 비겔 바르고 또 세비타 비겔 조금 무난하다고 느껴지면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좀 내성 느끼는 것도 없고 효과를 두루두루 계속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너와 나 지금 여기
여기 없으면 안 된다. 에센어브 티트리 105일입니다. 이거는 공병 얘도 진짜 20통 이상 썼죠. 왜냐면 제가 3년 이상 쓰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도중에 심지어 패키지가 리뉴얼 되기도 했잖아요. 얘는 티트리 함유량이 100%가 들어간 오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티트리 그 제품들보다는 사용감이 많이 강력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용했을 때 그 개운한 화한 느낌이 강한 편이라 익숙해진 비탐지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무렇지 않긴 한데 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꼭 이렇게 목이나 팔 같은 데 국수 부위 테스트를 해보시고 얼굴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 같은 경우는 물 같은데 또 오일 같은 매끄덩매끄덩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면봉에 묻혀가지고 여드름 부위에 콕콕 발라서 사용을 해주는데요. 저는 워낙 익숙해진 편이라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여드름이 좀 넓게 번질 때 있잖아요. 그때 좀 넓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국수 부위 위주로 이렇게 콕콕 찍어서 사용해주세요. 얘는 여드름이 크게 올라왔는데 겉에 고름이 보이는 여드름, 그런 여드름을 사용해주면 그 고름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진짜 다음날에 보면은 약간 말랑말랑하고 막 염증기 있고 터질라고 하는 그런 여드름들이 겉에 표면이 딱쟁이 되듯이 딱딱하게 표면이 굳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한 이틀, 3일만 꾸준하게 발라주면 세수하다가 그 딱쟁이가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여드름이 터져서 흉이 날 수도 있었는데 딱쟁이가 져서 그냥 떨어져 나가니까 염증이 있었던 부위가 그냥 평평하게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제가 매번 보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얘는 모낭염에도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여드름은 피지선 문제로 안에서 이렇게 생긴 염증이잖아요. 근데 모낭염은 세균성 질환이어서 우리가 만약에 겉에 청결이 좀 불청결하다거나 관리를 잘 못해준다 그러면 피부 겉에 그 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모낭염 같은 그런 세균성, 그리고 여드름 염증 중에서도 좀 고름이 유독 잘 보이는 여드름, 그런 좀 큼직한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에 두루두루 쓰고 있습니다. 에센어브 정말 제 여드름의 구원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잘 썼던 제품이죠. 비플레인 시카테롤 스파 트리트먼트.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사용했을 때는 약간 사용감이 일반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파템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촉촉하고 약간 쫀득한 게 여드름 부위를 좀 덮는 느낌으로 발리다 보니까 아, 이거는 효과를 사실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냥 진짜 아무 기대 없이 발랐는데 여드름이 가라앉아 있어요. 물론 엄청 큼직한 화농성, 낭종성 이런 애들은 좀 다른 걸로 도움을 받긴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염증성 여드름은 얘만 발라주고 나면 진짜 어쩔 때는 좀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다음날에도 그냥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꽤 확실하게 보여요. 얘를 썼을 때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 제품 비포 애프터 용으로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유독 여드름 비포 애프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제품만 쓰면은 그 유독 눈에 띄던 여드름들이 빠르게 가라앉는 게 늘 느껴지니까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스파템 제품들 중에서는 요즘에 가장 좀 신뢰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효과 느낌으로 따졌을 때는 에크논 크림 효과랑 가장 비슷해요. 촉촉한데 보습크림 같고 계속 바르면 반투명해지고 이래가지고 진짜 스킨케어 바르는 느낌인데 늘 붉게 올라온 여드름들이 확 가라앉는 걸 느껴서 계속 재구매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이오디티디 스파 카밍 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밤에 사용하는 스파 제품이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여드름 진짜 심각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사용하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신기한 게 레티날 성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라하 성분, 각질 제거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각질 케어를 해주면서 동시에 좀 피부 재생도 도와주고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발랐을 때는 일반 레티놀 크림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빛이 띄는데 바르면은 되게 촉촉해요. 뭔가 꾸덕하지도 않고 진짜 레티놀 크림 그 자체 느낌으로 발려서 저는 조금 넓은 부위에 도포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레티날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국수 부위 위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제가 스킨케어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스파 케어로 사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여드름 케어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스킨케어를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스파 케어를 바르면 화장품이 쌓여 있다 보니까 스파 케어의 그 효능이 피부로 잘 침투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를 과감하게 줄이고 그 다음에 스파 케어를 바르셔라 이렇게 추천드리는 편인데 얘는 레티날 성분이랑 좀 라하 성분 걔네가 같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효능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스킨케어를 다 마치고 얘를 발라도 진짜 여드름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라하가 각질 제거 성분이다 보니까 걔가 각질을 이렇게 뭔가 정리해주고 뚫고 들어가서 안에 들어있는 그 여드름 피지들을 레티나이들이 청소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건성 피부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건성 비탐지들은 스킨케어까지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늘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언니 스킨케어 줄이라고 했는데 줄이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이렇게 많이 말씀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비타민C들 스킨케어 다 보습까지 짱짱하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스파케어 단계에서만 여드름 부위에 이거 발라주시면 보습도 챙기면서 또 스파케어는 확실하게 좀 강력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막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잠잠해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 아세요, 여러분? 여드름 없어질 때 진짜 효과 있는 스파템 제품들은 여드름 주변에 살짝 표면이 굳으면서 살짝 껍데기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여드름 그 균이 끝났다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으로 큼직한 여드름들은 가라앉으면서 살짝 겉에가 표면이 굳었다가 며칠 지나면은 완전히 좀 잠잠해지는 느낌으로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성분 자체가 진짜 강력하긴 하구나 라고 느끼는 제품입니다. 얘도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스팟 제품 치고는 진짜 강력한 편이에요. 비플레이는 순딩순딩한 느낌인데 왠지 모르겠지만 없어져 있는 느낌, 여드름이. 바이오디티드는 정말 강력하게 그냥 여드름 뭔가 이렇게 때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아이소의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소개드렸던 그 스팟템 제품들처럼 막 강력하게 여드름만을 없애는 그런 느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드름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면은 주변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가끔 넓은 부위가 붉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위에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얘는 딱 이렇게 제형을 보면은 엄청 콧물 제형이거든요. 쭉쭉 늘어나는 콧물 제형이라 수분감이 가득해서 그냥 피부에 넓게 막 이렇게 바르는 게 가능해요. 근데 바르는 동시에 그 쿨링감, 은은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고 알싸하게 진정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느낌이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좀 강력한 스파템들 쓰기는 좀 부담된다 하시는 비타민C들, 그리고 뭔가 여드름까지는 아닌데 자극을 좀 쉽게 받는 피부다, 아니면 좀 피부가 손상돼서 넓은 부위에 진정 필요하다 하시는 비타민C들한테는 요거 아크니 닥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템이라서 제가 오랫동안 안 쓰다가 한참 뒤에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왜 좋다는지 알겠더라고요. 넓은 부위의 붉은기 진정이 너무나도 잘 되는 제품.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 제품 대체템을 못 찾았어요. 보통 제가 진짜 막 3년 전, 4년 전에 좋다고 했던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뭐 니들 패치나 아니면 티트리백 오일이나. 근데 제가 그 이후로도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써보거든요. 특히 니들 패치는 많이 써봤는데 대체템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크로패스 니들 패치가 썼을 때 니들도 좀 강력하면서 진짜 여드름에 깊숙이 좀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느낌뿐만 아니라 이거 진짜 여드름 맞아 싶을 정도로 크게 올라오는 그 낭종성 여드름들 있잖아요. 종류로 따지면 화농성 여드름? 그런 여드름은 겉에 표면에 뭘 발라도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면 안에 그 피지 염증 주머니 자체가 워낙 단단해서 겉에 뭘 발라도 안에까지 효능이 잘 안 들어오는 느낌? 그럴 때 저는 니들 패치를 꼭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니들 패치가 진짜 안으로 들어가서 효능을 뭔가 침투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큼직했던 애들도 안에서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결국에는 제가 압출하지도 않고 가라앉았던 경험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로 큼직한 애들은 보통 압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니들 패치만 붙이면 저는 압출하지 않아도 그냥 아예 납작해지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면 가라앉은 후에 약간 갈색깔의 색소 침착이 남긴 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색소 침착 케어 해주면 금방 옅어져서 저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 아크로패스 니들 패치 붙일 때 꿀팁. 이게 한 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하잖아요. 6매 막 만원꼴이다 보니까 비싸긴 한데 저는 응급용으로 늘 구비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큼직한 여드름이 올라오면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갈아주면 저는 3일이면 납작해지더라고요, 여드름이. 아마 그 패치의 접착 때문에 알러지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써도 괜찮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효과 진짜 강력해요. 그리고 니들 패치 아닌 일반 패치 중에서는 여전히 이 제품 햇서린 스팟케어 패치 노란 스팟 제품인데요. 이거 붉은 스팟도 있고 노란 스팟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노란 스팟이 너무 좋아요. 심지어 이게 제가 스킨케어 한 다음에도 붙였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접착성이 어마무시하고요. 그 안에서 진짜 여드름이 잘 가라앉거나 아니면 고름이 깨끗하게 익어가지고 진짜 언제 한 번은 제가 이거를 떼냈는데 피지 알맹이 있잖아요. 여드름 핵심 알맹이가 같이 딸려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짜지도 않았는데 깨끗하게 딸려 나오니까 남은 부위들은 스파 케어 해주면서 없애고 흉 안 지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일반 패치들이랑 다른 점이 뭐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얇은 패치, 티 안 나는 패치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패치를 붙였을 때 그 패치 안에서 여드름 염증이 가라앉는다고 느낀 제품은 정말 극소수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저는 햇서린 패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다이소 전용으로 입점이 되어가지고 제가 비탐찌들한테 추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우리 비탐찌들이 그거 다 품절시켜가지고 저도 한동안 못 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붉은 스팟 따로 노란 스팟 따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12개 들어가 있는데 1,000원이거든요. 양도 꽤 많고 가성비 미쳐가지고 제품성도 똑같아요, 여러분. 올리브영이랑.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거 보이시면 햇서린 스팟 패치 보이시면 무조건
있으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써본 일반 패치 중에서는 효과 가장 좋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렌징 남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거의 저녁 다 돼가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말 더 이상 말하면 비탐찌들한테 혼날 것 같은 파파레서피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피부 결 제품으로는 혁명템이다.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제품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얘가 대체 불가해요. 왜냐면 보통 효소 파우더 제품들은 되게 곱디 고운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했을 때 피부가 뭔가 뽀얘지는 느낌이 들긴 들지만 피부에 그 결 케어가 되면서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냥 겉에가 부들부들해지는 느낌 말고 내 피부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얘가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세안제 대체해서 얘로 세안을 해주거나 아니면 피부에 각질이 너무 많이 쌓여있을 때는 클렌징 폼 한번 써주고 얘로 한 번 더 각질 제거를 해주거나 가루 타입이다 보니까 500원 동전만큼 이렇게 덜어내줘요. 그 다음에 물을 한 4-5방울 정도 섞으면은 좀 되직하게 섞이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좀 강력하게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고 아니면 500원 동전만큼 1:1 비율로 물을 섞은 다음에 머랭 치듯이 이렇게 막 거품을 치면은 계란 흰자 거품 올라오듯이 되게 섬세하게 조미조밀하게 거품이 생성이 돼요. 그 상태로 이제 세안을 해주면 되는데 세안해준 다음에 미온수로 헹궈주고 얼굴 보면은 진짜 여러분 안색이 뽀얘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쓸 때마다 중독적이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피부 결 만져보잖아요. 그냥 밀가루 가루가 그냥 여기 묻은 것 같다. 그 정도로 내 피부 자체가 부들부들하게 바뀌면서 피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은은한 이 속광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촉촉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피부 결 케어가 너무 잘 돼서. 그리고 특히 여기에 이제 요철 올라오고 블랙헤드 올라오고 좀 각질도 있으면서 좀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올킬해주는 느낌. 근데 막 사용감이 자극적이고 강력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순딩순딩한 느낌인데도 이게 싹 정리가 되니까 진짜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것도 공병 10개 넘게 쓰고 있고 비탐지들도 워낙 좋아해 주시는 간증 후기가 넘쳐나는 제품인데 제가 최근에 또 썰이 하나 생겼는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제가 가져온 줄 몰랐나 봐요, 이 제품을. 근데 화장실에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그 숙소 안에 있는 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써보더니 아니 여기가 막 부드러워졌어 막 이러면서 엄청 감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처음 써보신 분들도 다 느끼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 느낌 맨날 말해도 지겹지가 않아. 짜릿해. 아무튼 진짜 지겹긴 하시겠지만 저의 사랑 제품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렇게 베이비들까지 출시가 되어가지고 가지 버전, 티트리 버전까지 감회가 남다른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뭐 거의 비탐지들이 만드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리고 얘도 3년 넘게 꾸준하게 쓰고 있는 아리엘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 풀 립앤아이 리무버 패드인데요. 요즘에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용감이 이 제품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제품들은 그 오일리함이 더 많은 느낌, 미끄덩한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아리얼 리무버 패드가 제가 사용했을 때 가장 편안하다. 그리고 얘는 진짜 올킬하는 제품. 이렇게 보면 엠보싱도 들어가 있고 일반 토너 패드 재질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눈에 마스카라 있고 속눈썹까지 붙어 있고 막 눈화장 짱짱할 때 얘를 2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줘요. 눌러준 다음에 어느 정도 불었을 때 살살 닦아주면서 이렇게 눈화장을 지워내주면 속눈썹 떨어지고 마스카라 다 지워지고 뭐 색조 같은 것들이 당연히 몰킬로 다 지워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수월해요. 너무 간편해요. 제가 써본 리무버 중에 가장 속도도 빠르게 지워지고 깨끗하게 지워져서 저는 아리얼 제품 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행 간다, 풀메한 것들 좀 깨끗하게 지워줘야 된다 할 때는 전 무조건 챙겨 다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여드름 클렌징 때도 좀 강조하는 내용이 클렌징 오일 짜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다 1차 클렌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마스카라들이 한 번에 잘 안 지워질 뿐더러 그 마스카라 알맹이, 막 색조 알맹이들이 피부에 러빙되면서 마찰 자극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여드름 있는 것들이 좀 붓는 현상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다 지우시기 전에 눈이랑 입술 먼저 다 지워내주고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뭐 혹은 클렌징 워터 같은 거 사용해서 전체적인 거 마사지해서 지워내주시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이나 뭐 클렌징 젤 같은 것들 사용해서 2차 클렌징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차이가 커요. 그래서 립앤아이 리무버는 이게 짱이다. 여전히. 그리고 이 제품들은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쓴 제품들이라서 소개해드려보긴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플레인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 이 제품은 제가 그 현지님이랑 레츠 쇼핑 위드미 쇼핑할 때 제가 먼저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이미 현지님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클렌징 폼이 이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 처음 출시가 됐을 때 한번 비탐지들한테 이거 추천할지 비추천할지 찍어보려고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구매해서. 근데 약산성 클렌징 폼 중에 꽤 괜찮은 제품이
나왔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계속 이게 중간중간 사용은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안에 그 녹두 알맹이도 들어가 있고 약간 스무디 젤처럼, 스무디 겔? 되직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거품을 내면은 되게 촘촘하게 생성이 되긴 되는데 이게 세안해주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녹두 클레이팩 있죠? 그거 사용했을 때 느낌처럼 그 블랙헤드랑 피지 그 다음에 피부 사이에 박혀있는 모공 알맹이들 그게 깨끗하게 정리된 게 보이더라고요. 녹두 클레이팩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정도로 강력한 느낌은 아닌데 사용감 자체는 진짜 순하고 순딩순딩한 느낌인데 또 세안한 다음에 보면은 다 정리되어 있고 피부 결도 진짜 쫀쫀해진 게 보이다 보니까 쓸 때마다 너무 만족감이 커지는 제품. 그래서 제가 요즘에 클렌징 폼은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안한 다음에 그 미끄덩한 느낌도 없고 보통 약산성 제품들이 예전에는 미끄덩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좀 사용감이 깔끔하게 헹궈지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제품도 마무리감이 미끄덩거리는 느낌 없이 깨끗하게 지원해지는 약산성 제품이랑 원래 기존의 약산성의 그 순한 느낌 너무 성에 안 찼다 하시는 분들 이 제품은 진짜 피부 결 정리 잘 되는 제품이라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비플레인 녹두 클렌징 오일인데요. 제가 뭐 일부러 녹두 뭐 스페셜로 이렇게 들고 오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자주 쓰는 제품이 이 제품들이에요. 제가 원래는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 있잖아요. 그거를 가장 많이 썼었는데 그것도 되게 물 같은 제형이긴 하거든요. 무겁지 않고 물 같은 제형이고 잘 썼는데 녹두 클렌징 오일은 더 가벼워요. 근데 저는 클렌징 오일이 묵직할수록 되게 별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묵직하고 약간 뭔가 무거운 제품들은 롤링하는 순간부터 열 자극이 올라와요, 저는. 이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드름에도 좀 뭔가 자극이 되고 유분감이 엄청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헹궈낼 때도 좀 부담되는 느낌이 있는데 녹두 클렌징 오일은 진짜 제형 자체가 클렌징 오일 같지가 않아요. 엄청 워터리한 느낌처럼 느껴지고 이게 짜낸 다음에 피부에 러빙할 때도 다른 클렌징 오일이랑은 진짜 확연히 다르게 롤링 마사지 할 때 그 묵직한 마찰 자극이 없더라고요. 되게 가벼워서 그냥 수수수수수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헹궈내주고 끝내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특유의 사용감 때문에 잘 사용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 이 제품은 좀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헹궈낼 때도 가볍다 보니까 비교적 깨끗하게 빠르게 헹궈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클렌징 단계가 되게 손쉬워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풀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클렌징 오일 사용해서 다 지원해주고 2차 클렌징 해주는 편이고 만약에 아니다 오늘은 선크림이나 토너 크림만 발랐다 할 때는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1차 클렌징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클렌징 해주는 편이에요. 네, 비tam지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상반기에 너무나도 잘 쓴 상반기 결산템들 다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스킨케어 제품들도 그렇고 한번 좋다고 꽂히면은 그냥 주구장창 그 제품만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직업템들 위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새로운 제품들 사용을 해보면서 신선한 발굴템들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